이번 랭킹전에 등장할 졸장들은 하나같이 박터지는 전투력을 자랑하는 관계로 순위 선정 요인의 지명도를 높이 고려했습니다. 또 마막이나 미방같이 아예 싸워보지도 않은 상쩌리들은 제외시켰으니 그 점 참고하시면 랭킹에 등장할 모든 인물을 맞춰볼 수 있을지도요. 먼저 언급할 이 인물은 왕기가 이릉을 공격해왔을 때 그의 기만술에 속아 영내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전적이 있습니다. 바깥에 요충지가 하나씩 점령당해 군량이 다 털리는 와중에도 멀뚱히 성만 지키고 있다 벌어진 대참사였죠. 또 훗날 동맹국인 촉한이 망해버렸을 땐 손소의 명령으로 영안을 침공했다가 망국의 장수인 나헌의 소수병사에 오히려 역광광을 당하기도 했죠. 동생 보천, 한당의 아들 한종과 함께 아버지의 이름에 똥칠을 한 오나라 대표 졸장 브라더스, 바로 보질의 장남 보협이었습니다. 겨우 수백 명이 지키는 관 하나를 1만 군사로도 함락시키지 못한 장수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유장의 부하 상존입니다. 놀랍게도 곽준이 지키는 가맹관에 막혀서 무려 1년이나 쩔쩔맨 것인데, 아니 병사 수가 10배가 넘으면 그 기간 동안 숟가락질로도 땅굴이 파였어야 정상 아닌가요? 심지어 1년이 지났을 땐 갑자기 튀어나온 곽준한테 도리어 꽥 하고 죽었어요. 참네, 이런 애를 데리고서 유비를 이겨보겠다고 용을 썼으니 유장도 진짜 할 맛 안 났을 것 같네요. 오늘 여러분들께 상존을 소개했던 것만으로 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유주자사 유는 덕이 많고 민정을 잘 다스려 백성들의 칭송을 받은 개념인이었습니다. 황족이었던 그는 헌제를 부정한 원수에 의해 황제로 추대받기까지 했는데 이를 단칼에 거절하며 난세에도 때묻지 않은 고결함을 보여줬죠. 다만 유의 온화한 성격이 지휘관으로 적합하지 않았다는 건 안타까운 일로 10만에 달하는 병사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손찬에게 하극상을 당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공손찬 이외에 다른 피는 흘려서는 안 된다. 전쟁터에서 이런 안일한 명령을 내려가지고는 백마의종이 완성된 공손찬을 당해낼 수가 없죠. 저잣거리에서 참수당하는 유를 보며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지만 냉정히 말해 지휘관으로서 보여준 마지막 모습은 덕장보다는 졸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선 태사자랑 맞짱을 떠도 안 질 것 같은 와일드한 포스의 엄베코지만 손책에게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모습은 백호보단 고양이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일각에선 그가 산월족의 왕이라고도 하지만 그가 산월왕이던 산적왕이던 알 바 아닌 것이 우리에겐 그저 손책한테 발린 3인방 중 하나로 기억될 뿐이니까요. 물론 최고 레벨의 전투형 군주 손책이 상대였던 건 재수가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엄베코가 3인방 중 유독 안습한 결말을 맞은 것도 사실입니다. 조조에게가 높은 관직을 지내는 왕랑, 손책이 후히 장사까지 치러준 유요, 이들에 비하면 연패를 거듭하다 항복하러 가선 동생과 함께 차례대로 끔살당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안구를 적시기 충분했네요. 독일의 지휘교범에선 장군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멍청한데 부지런한 인간이라 했습니다. 아버지를 잘 만난 낙하산 주제에 대규모 원정을 일으킨 조상처럼요. 조상은 사마의의 만류에도 불구 제갈량이 없는 촉한을 타겟으로 잡고 나름 초호화급 로스터로 출병했는데 왕평이 소수의 병사로 고지를 점령한 후 역격해오자 시작부터 신나게 터졌습니다. 게다가 한중의 험한 지세로 보급에도 애로사항이 꼽혀 촉에서 원군 B가 도착하자 조상은 핏똥싼 수준의 대패를 당했죠. 이후 조상은 부지런하길 포기, 향락에 빠져 모든 걸 놓아버렸다가 이번엔 사마의에게 역습을 당해 위나라 멸망의 원흉이 되고 맙니다. 특히 황제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역적에게 항복한 점이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 결국 제 발로 죽으러 간 꼴이 됐으니 단연 압도적 졸장이자 졸장부였네요.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천리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며 조조에게 친자식처럼 키워준 조휴는 장성의 호표기의 대장이 되었고 한중쟁 탈전에선 예리한 판단으로 전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직위가 높아질수록 조휴는 점점 미천을 드러냈는데 삐까뻔쩍하게 차려입은 하제의 군대를 보고 다 이긴 전투에서 도망을 가더니 석정 전투에선 영락없는 똥별의 모습으로 황골탈퇴까지 했죠. 남들의 만류에도 오나라에서 투항해온 주방을 꿋꿋이 신뢰한 건 그렇다
쳐도 적진 한복판까지 들어가서야 자신이 틀렸단 걸 깨달았을 때 실수를 인정하고 퇴각하긴커녕 병사수가 많다고 냅다 들이박은 건 정말 최악의 판단이었습니다. 아니, 상대가 육손이었어요. 결국 조윤은 육손의 3면 공격에 유린당해 갈갈이 찢기고 말았죠. 마지막까지 조윤은 가규의 원군으로 살아났음에도 가규 때문에 졌다는 되도 않는 상소를 올리며 빼도 박도 못할 졸장으로 남고 맙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원소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사를 뒤지면 뒤질수록 눈에 띄는 원소의 수많은 헛짓거리들은 그가 패배자로 기록된 것에 대한 일말의 동정도 못 느끼게 하죠. 하지만 이런 원소조차 원술에 비하면 선녀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술은 교의 시절 이미 사람들로부터 거리의 한귀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으며 교만하고 사치가 심해 어느 자리에 있든 쓰레기였습니다. 당연히 지휘관으로서도 완벽히 무능해 손경과 손책이 떠난 후엔 암살 같은 비열한 수가 아니면 아무 정적도 제거하지 못했죠. 오히려 조조의 뒤를 치고도 역으로 발리고 유비에게 쫓겨나 애타게 꿀물을 찾는 등 평생을 명문가라고 의스댔지만 중원의 샌드백으로 전락, 가소로운 최후를 맞았습니다. 조조, 유비, 손책 세 사람이 차지한 영토를 다 합치면 거의 중국 전체인 것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실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영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뒤를 이은 2세대 군주들은 하나같이 그 소질 비슷한 것도 없는 인간들이었는데 그나마 조조, 유비와 동시대에 활약했던 손권이 치밀한 통수로 형주를 빼앗긴 했죠. 하지만 손권 역시 공격보다 수비에 능했던 인물로 평가받는데 공격 나갔다 하면 깨지기 바빴던 손권을 수성의 달인으로 포장해준 사람이 바로 조조의 아들 조비였습니다. 정작 유비와 손권이 싸울 때는 구경만 하더니 다 끝나니까 쳐들어가선 계속 죽만 썼으니까요. 물론 조조도 손권을 치러 갔다가 시원하게 망한 적이 있지만 조비는 기진맥진한 오나라를 상대로도 꾸준히 털렸다는 게 큰 차이였습니다. 이 사이에 촉하는 제갈량 매직으로 부활할 수 있었고 오나라 역시 위나라를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 황제국으로 독립해버렸죠. 양국의 배가 넘는 인구수를 가지고도 재위 기간 동안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조비, 그의 전투 능력은 손권선에서 정리되는 수준인 걸로. 백보 밖에서 활로 창끝을 맞추며 말중 적토, 사람 중엔 여포라까지 불렸던 이 남자 졸장 랭킹에서 보게 돼 놀라셨나요? 여포가 얼토당토하는 지휘력으로 군대를 여러 차례 말아먹은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특히 반동탁 연합군과 대치했을 때 모습은 연희의 미화와 달리 거의 코미디에 가까워 송견은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추격했다 도망갔다 생쇼를 하다 깨진 걸 보면 그 좋은 피지컬을 왜 저렇게 쓰나 한심할 지경이죠. 이뿐 아니라 여포는 장려와 고순을 데리고도 이각곽사를 못 이겨 황제를 버렸으며 항맹이 배신했을 땐 고순이 진압하는 틈에 변소로 도망을 쳤고 최후엔 하비성에서 존버하다가 맥없이 사로잡혀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됐어요. 따라서 저는 여포전에 기록된 고순의 충언이야말로 그가 어떤 지휘관이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장군께선 몸을 움직이실 때 치밀히 생각하지 않으면서 번번이 뭔가 잘못됐다는 말만 하시니 그런 잘못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마속의 1위를 예상하셨나요? 못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마속은 장수라기보단 산악인에 가까워 놓치기 쉬우니까요. 물론 저는 처음부터 1위를 마속으로 정해놓고 랭킹을 짰지만 제갈량의 특명을 받고 가정의 길목을 지키게 된 마속이 길막 대신 다짜고짜 산 위로 올라간 건 삼국지 최고의 미스테리 중 하나일 겁니다. 아마도 마속은 이론으로 배운 걸 실전에 응용하는데 다소 서툴렀던 인물 같은데 제갈량이 어떻게 하라고 다 알려주고 왕평이 뜯어말리는데도 기어코 산을 탄 거 보면 개뿔 그냥 등신인 걸로 결국 마속은 산을 포위해 물을 끄는 장하백의 완패,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그대로 1차 북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후엔 지휘관 주제에 타령을 시도하다 잡혔단 기록도 있어 읍참마속의 고사를 남긴 제갈량의 눈물이 아까울 정도네요. 마침 곧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질 것이며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